안녕하세요. 제7장 발표를 맡은 발표자 정우영입니다. 제7장에서는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도시의 잠재적인 역할들, 현대 부문과 도시 비공식 부문 모두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 잘 알려진 이촌양도 노동 이전의 이론적 모형의 급속한 성장과 높은 도시 실업의 맥락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대량의 이촌양도 이주를 완화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도시를 괴롭히고 있는 심각한 실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개발도상국 정부가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평가할 것입니다. 세계 전체로 볼 때 2009년 도시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성장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엔의 예측에 따르면 동기간 아시아와 아프리카 두 지역이 함께 전 세계 도시 인구 증가의 약 86%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 말하였고 그림 7.1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기간 동안 아시아에서는 이촌양도 이주가 너무 심하여 농촌 인구는 실제로 감소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7.2의 검은색 추정선은 도시화 대비 2010년 1인당 GDP 로그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과 같이 소득이 가장 높은 국가들은 도시화 또한 가장 높은 국가들에 속하고 부룬디와 같이 가장 빈곤한 국가들은 도시화 또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국가들이 발전할수록 도시화가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나 1인당 소득으로 측정했을 때 현재 가장 빈곤한 국가들은 지금의 선진국들이 유사한 수준으로 발전했던 시기에 비해 훨씬 더 도시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선을 비교해보면 2010년 어느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960년에 동일한 소득 수준을 가진 국가는 도시화가 훨씬 더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7.3은 1970년부터 1995년 하반세기 동안 시간과 소득 수준별 도시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분절된 선은 한 국가의 궤적을 의미하고 그림 7.3은 소득 수준이나 성장률에 관계없이 도시화는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선들이 시간 경과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왼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위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도시화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소득만이 도시화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화를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단지 경제의 성장과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인과관계 또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7.4는 적어도 인구가 1000만 명인 세계 최대 도시들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970년에는 대도시가 단 2개밖에 없었지만 1990년에는 10개, 2011년에는 대도시가 23개로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18개가 개발도상국에 위치하고 있고 2025년에는 37개 대도시 중 30개가 개발도상국에 위치할 것입니다. 그림 7.5는 도시 규모별로 1970년, 1990년, 2011년의 총 도시 인구와 이를 2025년까지 추정한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1년 인구 500에서 1000만 명 사이 규모의 도시에 비해 인구 100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혼잡 비용이 빠르게 증가할 수도 있지만 대도시는 원칙적으로 커다란 집적 경제를 제공하게 됩니다. 대도시의 한 가지 불리한 점은 대부분 자본 집약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이고 이는 대부분의 개도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교 우위에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 7.6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세계 인구 증가는 거의 대부분 도시 인구 증가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가 지속됨에 따라 개발도상국 도시화 비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함에 따라 발생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도시 집중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이 도시들이 경제, 환경, 정치적으로 극심한 인구 집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도시가 직접 경제, 규모의 경제 및 근접성의 비용 절감의 이점들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범죄 증가, 공해, 교통정체, 주거 및 사회적 서비스 점진적 과대 부하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이 도시의 이점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그림 7.7은 유엔의 2006년 밀레니엄 개발 목표 보고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한 1990에서 2001년 도시 및 빈민가 인구의 연간 성장을 나타냅니다. 인구 성장과 가속화되는 이촌양도 이주가
도시 빈민가의 폭발적인 성장에 큰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도시계획 정책이나 구시대적인 건축법과 같이 정부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지금에 와서 다른 방식의 인구 및 발전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이러한 경향을 역전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속한 도시 성장과 가속화된 이천향도 이주는 다가올 미래에 틀림없이 가장 중요한 경제발전 및 인구학적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고, 도시 지역에서는 비정규 부문의 성장과 발전 및 노동 흡수와 경제 발전을 위한 그 역할과 한계가 점점 중요시 될 것입니다. 도시가 생성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도시가 직접 경제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비용 우위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경제는 도시화 경제, 지방화 경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도시화 경제는 인구密도가 높아진 특정 지역의 일반적 성장과 관련된 직접 효과를 말하고, 지방화 경제는 금융 및 자동차와 같은 경제 내 특성 산업 부문이 어느 한 지역 내에서 성장하게 되면서 직접 효과의 혜택을 받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도시의 경제적 정의는 일련의 밀집하게 관련된 활동을 보유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진 지역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업들 또한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고, 이러한 파급 효과 또한 직접 경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마셜이 부르는 산업지구의 편익 중 일부이고, 이는 포토의 경쟁 우위의 클러스터 이론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간해공업부터 첨단 제조 기술까지 광범위한 산업발전 단계에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산업 클러스터는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증거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고, 이는 새로운 산업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클러스터의 역동성에는 큰 편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산업지구의 집합적 효율 우위가 전부 수동적인 위치 선정을 통해 실현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공동 투자와 홍보 활동에 의해서도 우위가 적극적으로 창출되게 됩니다. 어떤 지역의 활력을 결정짓는 요인 중 하나는 그 지역 내에 있는 기업이 이러한 단체 행동을 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찾아내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클러스터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 및 기타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사회적 자본 또한 핵심적이며 축적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적절한 목표에 협력하고 경험을 쌓도록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정부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회적 자본은 일반적으로 경제 공동체 내에서 유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클러스터는 좀 더 선진화된 산업화 단계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생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방화 경제는 한 국가의 산업이 모두 하나의 도시에 위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효율성은 전방 및 후방 연계를 갖는 밀접하게 관련된 산업으로는 확대되지만, 관련 없는 산업이 한 지역에 모이는 것은 생산성의 이득이 별로 없게 됩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예외는 한 산업에서의 기술적 진보가 다른 산업에서 여러 다른 용도에 적용되어 발생되는 잠재적 파급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적에는 아주 중요한 혼잡 비용이 존재합니다. 이론적으로 완성된 상품의 운송 비용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가 운송 비용 지불을 최대한 피하려 대도시에 머물고자 한다면 경제활동은 무기한으로 하나의 도시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를 블랙홀 효과라고 합니다. 도시 집적 경제의 집중력 또는 구심력은 엄청난 집중화와 함께 증가하는 비용을 특징으로 하는 비경제의 분산력 또는 원심력에 의해 저해됩니다. 이는 일부 생산 요소, 가장 명백히는 토지가 이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크리스털러가 고안한 도시계층 모형에 의하면 다양한 산업에서 공장은 특유의 시장 반경을 갖고 있는데, 이는 생산 측면에서의 규모의 경제, 운송 비용, 그리고 지역별 토지 수요라는 세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를 말합니다. 베버, 아이사드, 모세가 고안한 차등평면 모형은 하나의 경제 내에서 산업들을 연결해주는 한정된 수의 수송 경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형은 희소한 교통로가 교차하는 내부 교점에서 도시 집중이 발생할 것을 예측합니다. 상당한 왜곡을 유발하는 도시 편향의 한 형태를 제1도시 편향이라고 합니다.
한 국가에서 가장 큰 도시는 두 번째로 큰 도시 및 다른 소도시에 대비해 불균형적으로 커다란 비중의 공공투자와 민간투자의 유인을 얻게 되고, 그 결과 제1도시에서는 불균형, 비효율적으로 많은 인구와 경제활동이 집중되게 됩니다. 표 7.1은 미국, 캐나다, 그리고 남미 주요 국가들의 제1도시와 제2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국가에서 제1도시는 수도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일단의 개발도상국에서 제1도시는 현저하게 비대해져서 방콕의 경우 제2도시보다 20배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다른 국가 또한 제2도시가 현저하게 비대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제2도시가 제2도시보다 몇 배나 큰 규모로 팽창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면, 기업은 대부분의 소비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서 사업을 시작하기를 원하고, 이는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더 저렴한 가격을 찾는 더 많은 사람들을 그 지역으로 유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집중화는 또다시 더 많은 기업과 소비자를 유인하는 역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역 장벽이 낮아지면 내수 시장에 생산을 집중하는 유인도 감소하여 수출업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공급업자가 가장 인구가 많은 중심지에 위치하려고 하는 유인은 훨씬 적어집니다. 대도시의 과도한 혼잡 비용을 벗어나기 위해 생산자는 항구, 국경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림 7.8에서 볼 수 있듯이 평균적으로 한 국가의 도시 인구 상당 부분이 안정적인 민주국가보다 불안정한 독재국가의 제1도시에 거주합니다. 아데스와 글레이저의 해석에 따르면 불안정한 독재 정부는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제1도시에 빵과 오락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극도의 도시 편향으로 인해 더 많은 이주자가 그 도시로 유인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음식과 오락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자들이 상반되는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감안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도가 높은 국가에서 독재자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비정규 부분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개발도상국에서 고용된 도시 인구의 절반가량이 비정규 부문에서 일하고 있고, 그림 7.9는 선별된 도시에서 비정규적인 고용의 상대적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통상적 비정규 부문의 고용 비중이 30에서 70%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도시에서 비정규 부문의 고용이 높다는 유사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림 7.10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젊은 층은 더욱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생활에 직면해 있고, 비정규 부문은 이미 도시 노동력의 50% 정도를 흡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의 빈곤 여성과 자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경제 주류로 통합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여성이 발전 프로그램으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 시 여성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재산 소유권 및 금융 거래를 억제하는 법을 정부가 폐지해야 하고, 기술 훈련 프로그램과 순회 교육에 대한 여성의 직접 참여를 제한하는 장애물도 제거해야 합니다. 자녀 보육 및 가족 계획 서비스의 제공은 여성의 재생산 역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 적극적인 경제적 참여를 허용할 것입니다. 이주는 두 가지 직접적인 방법으로 이촌양도 이주의 구조적 불균형을 악화시켰습니다. 첫째, 공급 측면에서 볼 때 국내 인구 이동은 도시 인구 성장에 비해 도시 구직자 증가율을 불균형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도시 인구 성장은 그 자체가 역사적으로 유례 없이 높은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는 이주민 중에 양질의 교육을 받는 젊은 층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둘째, 수요 측면에서 볼 때 도시에서의 고용 창출은 농촌에서의 고용 창출보다 실현하기 더 어렵고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왜냐하면 산업부문 고용의 경우 대부분 상당한 보완적 자원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개발도상국 이주 현상의 중요성은 과정 자체 또는 인적 자원의 산업 부문 간 배분에 주는 영향이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중요성은 경제 성장과 성장의 특성, 그리고 그 소득 분배 방식에 대한 시사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기회를 초과하는 이주는 저개발의 현상이자 원인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주 현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정적인 방법은 도시와 농촌의 실질 소득에 영향을 주는 경제사회적 정책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주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순차적으로 산업 분布및 지역별 경제활동, 소득 분배, 심지어는 인구 성장의 양상을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제 정책들은 도시와 농촌의 소득 수준과 성장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효과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이주의 특성과 규모에 영향을 주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